네, 안녕하세요. 한쌤입니다. 오늘은 4월 27일 오전 6시 15분입니다. 어제 퇴근을 하고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컨디션 이제 몸이 안 좋다기보다 머리가 좀 이렇게 먹구름 낀 것처럼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뭐라고 할까요? 번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좀 있어서 휴식을 좀 취했네요. 항상 좀 양질의 시황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뉴스도 많이 보고 차트도 많이 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께 만나야 또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갈 것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일지를 참고를 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겠죠.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황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금에 대한 손실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하시고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셔야 됩니다. 뉴스 살펴볼게요. 네. 이제는 뭐 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죠? 성장보다 물가가 더 걱정이다. 그죠? 지금은 물가를 잡아야 돼요. 그런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. 지금 한국이 이제 1.5%의 이제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이 0.5포인트. 그러면 얘가 2.5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또 어쨌까지 또 언젠간 다시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지금은 되게 소극적으로 보고 있고 뭐 단타나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겠지만 또 투자를 하기 좋은 우리는 시기가 또 올 텐데 여러분들 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 좀 크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까지는 내년 하순 정도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또는 미국 금리가 2%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 투자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. 그때는 아마 괜찮을 가능성이 커요. 여러분들이 뭐 지금 어떤 걸 하고 싶냐, 지금 이 순간 그 급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굉장히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, 지금은 이제 뭐 꾸준한 분할 매수나 꾸준한 뭐 꾸준 분할 매수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뭐 심심해서 조금씩 단타나 치는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타나 치는 시장이다,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공부를 하고 있어도 좋겠죠, 그죠? 우리가 뭐 그 시직에 왔을 때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랑 같이 공부하셔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, 미국 초긴축 엎친 데 중국 봉쇄 덮쳐서 당국 구두개의 속수무책이다. 그죠? 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네요. 그죠? 하지만 2020년 3월 가격과 비슷한 것 같아요. 달러 환율은 1,300원에서 1,400원 사이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네, 시간인지라 1,300원, 1,400원 사이를 적정 고점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, 어쨌든 그때가 되면 또 괜찮을 겁니다. 지금 달러를 투자하기 좀 무리가 있죠, 그죠? 제가 1,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, 만자는 밑으로 빠지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좀 확률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물가 상승률보다는 확률이 지금 상승률이 작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베이징도 지금 봉쇄를 하고 있어요, 그죠? 우리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는 코로나가 안정될 것이다. 사실상 거의 안정화가 됐죠. 오늘 뭐 신규 확진자가 3만 명밖에 나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유료 그런 것도 안정화 되고 또 배달 어쩌고 저쩌고 한 뭐 그런 악재적인 뉴스 나오는데,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것들은 그분들의 이제 긴장성 또 문제가 있는 거지, 그지? 그런 분들 저의 뭐 의견을 보시면서 공감하시면 미리 대비하시면 될 것이고, 어쨌든 중국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어쨌든 봉쇄는 풀리게 될 거예요. 이제 지금 봉쇄가 시작되고 있겠지만 베이징과 뭐 상하이 같은 경우 상하이는 2,500만 명 정도,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살고 있거든요. 굉장히 크죠. 그리고 소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,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이렇게 한국에 지금 납품하는 업체들이 지금 통제가 다 돼서 그 거래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죠. 그만큼 중국 경제가 한국에 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. 그렇지만
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약재가 터졌으니까 이미. 그죠? 터졌으니까 더 빠질 것이다. 이런 관점보다는 얘가 언제 해소가 될까? 이런 쪽에서 접근하시면서 우리가 투자 시기를 놓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넘어갈게요. 네, 뭐. 오픈런은 옛말 적격 대출 금리도 4% 넘었다. 그렇다고 하네요. 네. 한방에 치고 각자 영어 한지붕 두 은행 나왔다. 그렇다고 하네요. 네. 바닥 뚫린 삼전 네이버 위태 뭐 이제 말하고 있죠. 그죠? 저는 말씀드렸을 때 코스피 2,500 밑으로 2,400 정도까지, 그러니까 많게는 2,300 정도까지 열어두셔야 된다. 하지만 2,900선에서 3,000선은 머지않아 한번 볼 것 같다.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, 궁극적으로는 한국 코스피는 5,000까지도 상승할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뭐 아직까지 시황 변화가 없습니다. 네, 항공우주 이쪽 관련주는 좋은 쪽으로 시를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요. 자, 뭐 에너지주 너무 많이 올랐죠, 그죠? 우리가 에너지주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얘가 뭐 안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평가됐다는 이야기잖아요, 그죠? 더 오르셨다는 이야기고, 아주 자리를 잡고 저평가된 종목들 더 자리를 잡아서 상승할 수 있겠죠, 그죠? 기아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. 아시아나. 네. 자, 항공주 좋아졌죠, 그죠?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일단 전반적인 약세장이기 때문에 크게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, 아마 중국 경기가 풀리면 아마 급속도로 상승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슈를 보셔야 될 게 전쟁 이슈랑 중국의 봉쇄 완화, 코로나의 봉쇄 완화 부분, 그 두 가지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. 금리는 천천히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 5월 달에 뭐라고 할까요? 5월달에 금리를 이제 0.5포인트 만약에 잡게 되고, 그다음에 전쟁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것도 어차피 결국은 끝날 거거든.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.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저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? 그죠? 그러면 그거는 저희 그 방법이 없으니까. 세계대전의 부분은 어쨌든 그렇고. 아이고 참. 음,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. 네. 그러고 이제 중국의 봉쇄 완화. 봉쇄가 이제 계속 봉쇄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이제 중국 정부도 그 많은 주민들 다 통제하기 힘들 겁니다.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의료 시스템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통제가 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기는 급반등에 대한 여지는 좀 있다.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지금 다음 달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다음 달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, 그 정도 되겠습니다. 내달 4일 개방 영화 벌써 매진. 네, 저희 그 닥터 스트레인지인가요? 조만간에 개전하죠. 네. 음, 부동산은 참, 네. 좀 보고 있으면 좀 화가 납니다. 좀 짜증이 나요. 네. 이런 상황에서도 그 오른다 오른다 이러면서 그런 소상공인들이라고 할까요? 이제 좀 선량한 시민들도 꼬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보여서 아쉽네요. 네. 나스닥 보러 가겠습니다. 나스닥 뭐 아직 그냥 저냥 그런 상태일 거예요. 뭐 크게 뭐 볼만한 건 없는 상태 아직까지도. 빠졌네요. 그죠? 자, 좋아요. 네. 나스닥 반등할 때 다 뛰어갑니다. 조금 더 빠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12,500포인트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그쵸?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거래량이 조금 약하네요. 아직까지. 네,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반등 살짝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뺄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조금 하고 계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. 어쨌든 이제 거래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만간에 작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. 이것의 영향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떨어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아직까지. 네, 그렇지만 NFT라든지 이런 좀 종목들 중에서 특별하게 좀 그 거품이 심한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일단 신저점 경신을 했다라고 보여지네요. 이제 찝찝한 거 좀 사라지겠습니다.
그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여기 오게 되면 이제 풀매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, 그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톡, 톡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, 오케이. 네. 이제는 뭐 나스닥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. 정리되셨나요? 네.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먹으러 갈지 말지 결정하셔야겠죠? 이게 이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, 그거의 전조 파동으로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런 상태에선 코스피도 뭐 딱히 그냥 뭐 보면 딱히 뭐 특별한 뭐가 있을까? 코스피가 아직까지 반영은 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코스피도 좀 빠지겠죠, 그러면. 그죠? 코스피가 여기 나중에 코스피도 나중에 공 이런 식으로 관점을 좀 열어두고 계시면서 여기를 뚫을 때가,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. 그죠? 지금 막 섣불리 막 갈 거다 말 거다 지금 막 할 필요는 없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여기도 노릴 필요 없고 여기 요때는 좀 노려보시면 좋겠죠. 오케이? 네,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보통 정리 다 된 것 같아요. 이제는 뭐 시황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방향도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고, 그죠? 비트코인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. 자꾸 빠진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. 그래도 뭐 어쩔 수 있습니까?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는 여기를 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은 교통정리가 좀 비트가 정통정리 좀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나왔다가 이렇게 갈지, 아니면은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갈지, 아니면은 여기를 크게 돌려서 이렇게 반등하고 이렇게 꺾어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방을 먼저 확인할 가능성이 이제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4,000, 36,000 사이 정도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공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. 하지만 만약 이 저점 이탈되면 그때 좀 게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역시나 이 부분도 아시죠? 이제는 이제 요걸 뚫을 때 매수를 넣으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. 그죠? 이거 타점적인 부분 여기서 뜨고 이렇게 갔다가 좀 더 밀어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메인 시황에 가까운 그런 형태예요. 오케이? 오케이. 그럼 뭐 개별장면 딱히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. 그죠? 도지코인도 반등이 많이 보여줬으니 결국은 다 들어오고 있고, 제가 지금 가격에서 뭔가 해보지 않을래요?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지금 방송을 보시자마자 바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다른 종목도 샌드박스 마찬가지 지금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지금 개개개거리고 있거든요. 그죠? 지금은 뭐 그렇다. 뉴스도 뭐 5,500원까지도 바라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빠진다 이런 가능은 아니에요. 빠진다가 아니라 빠질 가능성. 그리고 뉴스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관점에서 역시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. 이제는 요 추세의 돌파를 이제 민감하게 바라보시면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. 교통정리 다 된 것 같습니다. 그 사이에 뭐 작은 움직임들, 그리고 다음 달에 작은 반등들 이런 것들 좀 기대하시면서 스캘핑 타임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반등을 노려서 뭐 스캘핑을 노리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아직은 한 방을 더 보시고, 우리 단타 포인트도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이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이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은데, 여기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.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르고 적당한 반등 이후에 다시 깨지면 여기 아래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교통정리가 돼서 좀 개운해지네요. 그죠? 방송은 또 짧게 하겠습니다. 뭐 딱히 볼 게 없는 그런 관점에서 짧게 하고,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,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단톡방에서 요즘은 또 조용하다 하락하다 보니까 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. 하지만 이런 시간이 또 지나가야, 여러분들 이런 시간 또 지나가야 또 나중에 또 좋은 뭐가 생기겠죠. 그죠? 이렇게 설정 다 했는데 왜 안 되냐? 샷. 다시 설정해야 되네. 아이씨, 짜증나. 아이고, 환장하겠네. 다시 해야 되네요. 가끔씩 업비트에 초기화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. 대충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?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양쪽 축소 시즌이 시작이 됐고, 그리고 미국은 이제 시작을 하겠죠.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그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뉴스는 이런 호재로 인해서 급승, 그러니까 뭐 추세를 돌린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.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려면
그 경기가 좀 완화가 돼야 되거든요.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그런 뉴스들 체크하시면서 반등의 여지가 좀 있는데 일단 다음 달 초 정도 어린이날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네,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래요. 뭐 그 정도가 되겠고 항상 신중하게 여유를 가지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너무 급하게 칠 필요 없습니다. 신저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고점 가능성, 저점 가능성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지만 보수적으로 하셔라. 그리고 조금씩 적은 비중으로 하셔라. 단타 치셔라. 그리고 뭐 이번에 수익금들 다 다시 토해내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내가 원금이 보전된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또 기회비용이 더 기회가 생겼을 때 수익 비율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를 지켰다라는 거죠. 그렇죠?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했었을 때. 그러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열심히 힘들더라고 열심히 일하셔서 건강 챙기시고 우리가 좋은 기회를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